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지대 119의 안전지킴이 아나운서 황진아입니다.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의 추가 환자가 발생한 데 이어 감염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까지 메르스에 2차 감염됐다는 중동 호흡기병 확산 소식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져가는 가운데 지난주 25일 새벽 2시 10분쯤 김포에 있는 물류창고에서는 방화로 추정되는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뒤 소방 헬기와 소방차 등 120여 대의 장비가 투입돼 사투를 벌였지만 3시간 40분이 지나서야 겨우 큰 불길을 잡을 수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34살 보안팀 직원은 화재 발생 즉시 불을 끄기 위해 화재 현장으로 간다는 급한 마음에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불길에 갇힌 새벽 2시 20분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너무 뜨겁다, 숨을 쉴 수가 없다라는 마지막 말을 하고는 3살짜리 딸과 임신한 아내, 그리고 부모님을 눈물 속에 남겨두고 엘리베이터에서 숨진 채 발견돼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이처럼 응급 상황 발생 시 소방 차량의 신속한 출동은 피해를 줄이는 지름길인데요. 하지만 여기저기 소방차를 막고 서 있는 차량들이 여전히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소방 차량의 길을 막는 일반 차량을 적극 단속하고 나섰는데요.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방차의 길을 양보하지 않으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민안전처는 소방 차량 전체에 블랙박스 장착을 추진하고 법 개정을 관련 부처와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는데요. 소방차의 길을 막는 몰상식한 행동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길 바라면서 예기치 못한 순간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위험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드릴 안전지대 119. 안전지대 119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불안전지대를 안전지대로 만들기 위해 언제든 어디든 긴급 출동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안전이 필요한 곳입니다. 안전지대 119처럼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전문가 모셨습니다.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 부소장 이영주 교수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조금 전 오프닝에서도 전했듯이 김포 물류창고 화재에서 34살 보안팀 직원이 화재 현장을 직접 확인하려고 이 급한 마음에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불길에 갇힌 상태에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너무 뜨겁다, 숨을 쉴 수가 없다라는 마지막 말을 하고는 3살짜리 딸과 임신한 아내, 부모님을 눈물 속에 남겨둔 채 엘리베이터에서 숨졌다는 소식에 우리 모두의 가슴이 먹먹해 오는데요. 네, 우리 안전지대 119에서 거의 매회 강조해 왔듯이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엘리베이터가 오르내리는 통로인 엘리베이터 샤프트는 화재 확산의 주 통로로 돌변하게 되거든요. 엘리베이터 탑승은 불길에 갇히기 쉽기 때문에요. 절대 해서는 안 될 아주 위험한 선택입니다. 또 보안팀 직원으로서 책임감이 너무 투철한 나머지 앞뒤 생각 없이 빨리 불을 꺼야 한다는 한 가지 생각에서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대학에서 제 학생들 소방구조대원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제자들이 일선 화재 현장에서 본인의 안위보다는 구조를 먼저 생각하고 이렇게 구조 활동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처럼 참으로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이외에도 빈집, 빌라, 학교 등 다양한 곳에서 화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많은 학생들과 교사들이 있어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학교 화재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이 교실이나 학교에서 불이 나는 원인은 뭘까요? 네, 2014년도 화재 통계를 보면은요. 부주의 그리고 전기적 원인에 의한 화재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가 되는데요. 실험 실습 등을 어떤 화기를 사용하는 부주의, 그리고 또 급식을 위한 조리 과정에서의 부주의가 대표적이고요. 또 전기적 원인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학교 건물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이런 노후화에 따른 전기 배선 등의 문제, 또 냉난방기의 과열 등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화재들이 주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학교 화재도 대처법이나 예방법이 분명 있을 텐데요. 먼저 영상을 확인하시고 대화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순간의 방심과 부주의 혹은 이기심으로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당하는 일이 없도록 위험천만한 불안전지대들을 속속들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뜨거운 화재 사고 현장으로 긴급 출동합니다. 오후 2시 7분 119 대원들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용산구 우사단로에 위치한 빈집 뒤쪽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이 인근으로 옮겨 붙는 것을 막기 위해 119 소방대원들이 분초를 다투며 불길을 잡고 있는데요. 불은 다행히 10여 분 만에 진압됐으며 인명피해 없이 주택의 일부만 전소되는 것에 그쳤습니다. 오후 4시 39분 동대문구의 빌라 지하에서 시꺼먼 연기가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119 소방대원들은 불길을 잡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데요. 불은 15분 만에 완전 진압됐지만 이 불로 빌라에 있던 50대 남성이 연기를 마시고 황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안타깝게도 숨졌습니다. 숨진 남성은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탓에 초기 대피를 못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지하방 출입구에서 난 불의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 36분 종로구에 있는 여고 빈 교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등교한 학생들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0분 만에 꺼진 이 불로 교실 일부와 집기가 불에 타는 재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로 작동되는 칠판 지우개 전동 털이기가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 영상을 보니까 다행히도 학교에 학생들이 없는 시간이라 인명피해가 없었어요. 정말 다행인데요. 이 화재 원인이 역시 전동식 칠판 지우개 털이기계 과열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이런 대표적인 인구 밀집 지역의 하나인 학교에서 불이 나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까요? 네, 학생들이 밀집한 학교는 작은 화재라도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요. 철저히 대비가 필요하고요. 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는 만큼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리를 크게 질르거나 아니면 화재 경보기를 울려서 주위의 화재 상황을 빨리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특히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섣부르게 불을 끄려고 애쓰다가 대피할 시간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가급적이면 빨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하고 주변에 알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교수님, 근데 이 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동시에 우르르 피난을 하게 되면 굉장히 혼잡한 상황이 돼서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시에 따라서 질서를 지키면서 대피를 한다면 신속하게 또 모두 안전하게 대피하실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당황하지 말고 선생님의 지시에 잘 따라서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혼자 판단으로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선생님들도 대피 후에 교실이라든지 건물 내에 아직 남아있는 학생이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선생님이나 학생들 모두 화재 시에 행동해야 하는 요령이라든지 대피 방법들에 대한 훈련이라든지 교육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네. 훈련이나 교육 시에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하기보다는요. 나의 생명, 또 다른 친구들의 안전 모두를 위해서 준비한다는 자세로 적극적이고 또 진지하게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훈련은 실제 상황처럼 또 실제 상황은 훈련처럼 차분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안전한 생활이 행복한 오늘을 만든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의 부주의와 안전 불감증으로 소중한 보금자리를 잃는 것도 모자라 생명까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1초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는 곳, 바로 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 위죠. 날벼락 같은 추돌 사고로 차량이 전복되는가 하면 한강에 빠진 차량을 인양하는 등 다양한 사건,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그 현장으로 지금 긴급 출동합니다. 새벽 5시 24분 내부순환로 한복판에 승용차 한 대가 뒤집혀 있습니다. 맞은편 차로에도 앞부분이 찌그러진 승용차와 택시가 멈춰서 있습니다. 서대문구 내부순환로에서 정릉터널 방향으로 달리던 그랜저 승용차가 인접해서 운행 중이던 소나타 승용차와 충돌 후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맞은편 차선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연쇄 충돌 사고로 택시 승객과 택시기사, 승용차 운전자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진 가운데 택시기사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연쇄 충돌을 일으킨 그랜저 운전자의 음주운전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히기 위해 다방면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전 9시 38분 강남구 압구정로 인근 한강둔치에서 시민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강물 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강둔치 주차장에 있던 승용차가 한강으로 돌진한 승용차 한강 투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는 물에 빠진 후 스스로 헤엄쳐 나와 인명피해는 없는 가운데 출동한 119 순환구조대가 강물에 빠진 승용차를 건져내기 위한 인양 작업을 벌이느라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인양 작업을 벌인 지 3시간이 지나서야 침수 승용차를 다시 물 밖으로 꺼내는 데 성공했는데요. 경찰은 한강 둔치 주차장에서 머뭇거리던 승용차가 갑자기 한강 쪽으로 돌진했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승용차 운전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승용차 돌진 투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낮 12시 7분 강서구 송정역 인근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버스가 길을 건너던 사람을 치었습니다. 이 사고로 30살 여성 보행자가 버스 밑에 끼이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119 구조대원들이 출동한 지 4분 만에 버스 밑에 끼인 여성을 구조해냈지만 여성이 어깨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습니다. 경찰은 우회전을 하던 버스가 보행 여성을 친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히기 위해 면밀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교수님, 오늘은 단순 1차 추돌보다는 연쇄 추돌 사고가 많았는데요. 이 연쇄 추돌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연쇄 추돌 사고의 가장 큰 예는 올해 초 2월 달에 발생했던 영종대교 106중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요. 네. 그 사고로 2명이 사망을 했고요. 또 60명 이상이 다치는 등 정말 교통사고로서는 최악의 사고였는데요. 연쇄 추돌이나 충돌이 위험한 이유는요. 차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밀고 들어와서 부딪히기 때문에 사고 후에도 탈출하기도 어렵고 또 사고를 수습하기도 쉽지 않기 네. 때문인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습니다. 네, 교수님, 그렇다면요, 이 연쇄 추돌이나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 없을까요? 네, 우선 연쇄 충돌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요. 또 기상 상태를 고려해서 운전하는 이런 운전 습관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운전 습관을 가지면 전방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인지하고 조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네. 교통사고가 난 현장 정보를 뒤따라오는 차량이 운전자들에게 빠르게 알릴 수 있는 조치가 중요한데요. 운전자들에게 교통 상황이라든지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긴급하게 도로를 폐쇄할 수 있는 시스템 등도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또 그 기상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적용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도로의 기상 상황에 따라서요. 제한 속도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안전 운전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또 구간 단속을 해서 그 과속을 방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정말 사고는 한순간인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야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 갇히고 추락하고 식당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고기를 구워 먹다가 날벼락처럼 일어난 부탄 가스통 폭발로 손과 얼굴에 화상을 입는 등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분초를 다투는 안전사고 현장으로 긴급 출동합니다. 밤 9시 42분 엘리베이터로 들어가는 출입문 문짝이 크게 파손돼 있는데요. 노원구의 아파트 15층에서 지체장애인 남성이 엘리베이터 통로로 추락해 숨지는 엘리베이터 통로 추락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지체장애인 54살 남성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엘리베이터 문에 수차례 돌진해 문을 부순 다음 엘리베이터가 이동하는 수직 통로 아래로 몸을 던져 당시 사람을 내리려고 8층에 서 있던 승강기 위로 추락한 후 추락자만 다시 1층 바닥 쪽으로 추가 추락해 남성이 사망했다고 밝혔는데요. 평소 선천성 뇌성마비 1급 장애를 앓고 있던 남성이 스스로 거동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추정, 가족에게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오전 9시 36분 엘리베이터가 층과 층 사이에 잘못 정지하는 엘리베이터의 부정확 정지로 일어난 갇힘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주민 11명이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 있다는 다급한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광진소방서 119 구조대원들이 승강기가 1층과 2층 사이에서 멈춰 있는 것을 확인한 후 2층에서 강제로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서 엘리베이터 상층부로 올라가 먼저 갇혀있는 주민들부터 안심시킨 후 수동으로 엘리베이터를 2층 부분까지 끌어올려 구조사다리를 이용해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있던 주민 11명을 한 사람씩 차례로 안전하게 구조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밤 9시 17분 음식점 안이 폭발 사고로 크게 술렁대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음식을 먹고 있던 식탁에서 날아간 휴대용 가스레인지가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크게 부서진 채로 방바닥에 나뒹굴고 있고 식탁 맞은편에는 한 남성이 수건으로 얼굴을 감싼 채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기대 있습니다. 금천구 가산동의 음식점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부탄 가스통이 폭발하는 아찔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가스레인지가 있던 탁자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남성 3명이 얼굴과 손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숯불 옆에 있던 휴대용 부탄가스가 숯불의 복사열에 의해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폭발 사고의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엘리베이터 사고는 정말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데요. 정말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이 엘리베이터 사고 빈번히 일어나는 그 원인 뭘까요? 네, 엘리베이터 사고는 대개 문 쪽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알려지는데요. 네. 승강장문에 기대거나 충격을 주게 되는 경우에요. 승강장문이 탈락되면서 승강기가 오르내리는 승강로로 추락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승강장문이 철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견고할 것 같지만요. 네, 실상은 좌우로만 이렇게 열리는 특성 때문에 문이 상부에 레일에 이렇게 걸쳐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정면에서 충격을 줬을 때는 굉장히 약하거든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로 뒤엉킨 채로 몸싸움을 벌이다가 상대방을 출입문으로 밀었는데 네. 두 사람이 같이 동시에 승강장 통로로 아래로 떨어지는 추락한 이런 끔찍한 사고도 실제로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 이 승강기 문이 철문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되게 튼튼할 것 같았는데 정말 의외네요. 네, 맞습니다. 따라서 별 생각 없이 엘리베이터 출입문에 기대서는 절대 안 되겠고요. 네. 또 엘리베이터 승강장에서 장난을 치거나 사람을 밀치는 행동도 자제해야 됩니다. 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실 때에는요, 엘리베이터 문에서 한두 걸음 좀 떨어지셔서 기다리시는 게 좋고요. 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이후에도 엘리베이터 내부를 잘 확인하신 후에 타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 작은 습관이라도 꼭 생활해야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 누구라도 그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로지 철저한 예방만이 나와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최고의 대비 책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엘리베이터 출입문 절대 튼튼하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탑승 박스가 해당 층에 도착했을 때 외에는 엘리베이터 출입문 뒤는 아래로 추락할 수 있는 무시무시하고 시커먼 낭떠러지 공간이라는 점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안전에 대해 더욱 심도 있게 알아보는 안전연구소 알아야 산답니다. 각종 사업장에서 기계에 신체가 끼어 숨지거나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죠. 이 얼마 전 대전의 한 제지업체에서 일하는 직원이 어마어마한 무게의 대형 종이룰지 사이에 끼어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 발생했는데요. 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라가 완성된 대형 종이 룰지에 생산번호 표기 작업을 하던 중에 자동으로 공급되는 후속 대형 종이룰지를 미처 피하지 못해 일어난 안전사고였던 건데요. 교수님, 이 방금 본 기계 끼임 사고 같은 안타까운 작업장 재해 사고 소식 심심치 않게 들려와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기계의 움직이는 부분 사이 또는 이제 움직이는 부분이랑 고정되어 있는 부분의 그 사이에 신체가 끼거나 혹은 물려서 말려 들어가는 이런 발생되는 재해를요, 감김 또는 끼임 사고라고 하는데요. 네. 산업재해 피해자 10명 중에 3명 이상이 산업기계로 인한 끼임 사고라고 하거든요. 예. 좀 더 상세히 들여다보면 산업기계별로는요, 프레스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요. 이어서 기계톱이라든지 연삭기, 또 지게차나 전단기, 크레인 같은 큰 기계에서도 많이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기계에서 다 사고가 일어나나요? 네, 특히 프레스의 경우에는요, 일본의 경우에 프레스 1000대당
4.7건의 재해가 발생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15건의 재해가 발생해서요. 훨씬 많네요. 일본에 비해서는 거의 3배 이상 사고율이 높아서 안전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업무상 기계 게임 사고 비율이 이렇게까지 높을 줄은 몰랐는데요. 이렇게 안전사고가 잦은 이유가 뭘까요, 교수님? 네, 저희가 늘 얘기하듯이 사용상 부주의, 이게 가장 큰 이유인데요. 끼임, 감김 사고는 기계나 아니면 금속을 가공하는 업종 또는 식자재를 가공하는 업종 이런 작업 중에서 자주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네. 작업 중에 기계가 회전하는 부분이라든지 칼날 사이 등의 작업자의 손 혹은 손가락 이런 실체 부위가 끼이거나 절단되는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법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충분히 안전하게 기계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공작 기계를 이용하실 때에는요. 협착 또는 말릴 위험이 있는 공정부에서는 사람의 신체 등 이물질이 끼었을 때 즉시 정지되는 이런 이제 장치가 필요하고요. 네. 또 위험 예방을 위한 작업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표지들을 꼭 설치해 놓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네. 또 사용 전후, 기계를 사용하고 사용 후에 항상 깨끗하고 안전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작업자는 끼임 위험이 있는 끈이라든지 장식, 또 헐렁한 소매, 바지 등은 착용하시면 안 되고요. 네. 상의는 밀착해서 입으시거나 토시 등을 이용해서 고정을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또 컨베어 벨트라든지 연삭기를 사용할 때는 면장갑을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작업 중에 무리한 작업을 피하시고요. 네. 안전수칙을 준수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또 작업 중간중간에 휴식과 스트레칭을 통해서 몸의 긴장을 풀어주시는 것도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교수님, 근데 예방법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좀 생겼는데요. 만약에 정말 불의의 사고로 손가락 절단 같은 그 신체 절단 돌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뭐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요. 네. 가장 먼저 다친 사람을 편안한 자세로 눕히고요. 출혈 부위를 지혈하도록 눌러주는 게 중요한데요. 출혈이 계속되면 과다출혈로 인해서 쇼크가 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혈점을 압박하고 또 환부를 심장보다 높게 유지를 해서 지혈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또 당연히 응급의료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이때 신고를 할 때는 절단 환자임을 꼭 알려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 사고 났을 때 이 절단된 손가락도 잘 보관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절단된 신체 부위를 잘 보관하면 봉합 또 접합 수술을 통해서 사고 부위를 원상 회복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절단된 손가락을 찾아서 깨끗한 손수건이나 거즈 등으로 잘 감싸서요. 네. 비닐 주머니에 넣고 밀봉을 우선 하시고요. 밀봉이요? 또 이 밀봉한 봉지를 다시 얼음이 채워진 봉지에 담아서 환자와 함께 병원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이때 얼음 봉지를 따로 이렇게 싸서 보관하는 것은요. 절단 부위가 얼음면에 직접 닿았을 때 그 신체 조직이 손상돼서 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 지혈을 시키기 위해서 무리하게 환부를 꽉 누르는 압박을 네. 심하게 한다거나 또 절단 부위에 지혈제를 뿌려서는 안 되는데요. 그 이유가 재접합 수술 시에 지혈제가 방해가 될 수도 있고요. 네. 또 환부를 너무 강하게 누르면 그 절단 부위의 어떤 생존 능력을 감소시켜서 접합한 이후에도 재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진다고 합니다. 제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대단히 많았네요. 이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끔찍한 끼임 사고에 대한 예방법과 응급처치법까지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기계 작업을 할 때에는 항상 긴장하고 조심하고 진지하게 작업에 임하고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한다. 이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사업장 내 안전사고, 이런 사고들이 순간의 실수가 평생 안고 가야 할 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으니까요. 무엇보다도 근로자 스스로가 방호장치 사용의 습관화 등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는 기본적인 지침만 잘 지켜도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전연구소 알아야 산다. 이번 시간은 끼임, 감김 사고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순간의 실수로 신체 일부가 훼손되거나 생명까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작업장에서는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순서는 교통사고 없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꼭 필요한 사고 복귀 순서입니다. 위험천만한 위기의 순간에서 안전지혜를 다시 찾아보는 블랙박스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고속도로 위 무법자, 역주행입니다. 못 말리는 역주행 무법자, 지금 당장 말려야 합니다. 모두를 슬프게 할 대형 사고 유발자니까요. 모든 차가 고속으로 달려나가는 고속도로 위 역주행 무법자입니다.
고속도로에다가 분기 교차로까지 복잡한 사고 위험 지역인데요. 바로 이 위험 지역에 들이닥친 묘기급 위험운전 역주행 차량이 나타났습니다. 자동차인지 팔인지 축구공 드리블인지 도대체 분간이 안 가는 무개념 요리조리 위험천만한 음주운전 역주행 무법자입니다. 대체 무슨 술을 어떻게 드셨는지 주사치곤 위험하기 짝이 없는 사람 잡을 주취의 난폭의 역주행 무법운전입니다. 영동고속도로인데요. 이번에 나타난 역주행 무법자는 대형 버스입니다. 많은 승객들을 실어 나르는 고속버스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이라니 그저 말문이 막힐 뿐입니다. 지금 당장 정지하세요. 대체 어떡하자는 겁니까? 이번에는 터널안 역주행입니다. 위험천만한 많은 생사람 잡을 도로 위 무법자입니다. 차량 통행이 다소 뜸한 지방도로입니다. 잘 달려가던 저기 앞 흰색 차량 슬금슬금 눈치를 보더니만 차 없다는 반대편 차로로 핸들을 그냥 꺾어버리는데요. 이보세요. 위험합니다. 위험하다고요. 차 없다고 반대 차로로 간다면 옆집에 사람 없다고 거기로 출퇴근할 겁니까? 당장 서세요 거기. 위험한 역주행 운전입니다. 저속으로 살금살금 다가오고 있는 흰색 차. 분명 대세를 거스르고 반대편으로 달려오는 역주행 운전입니다. 급류를 거스르며 올라가는 연어떼는 장엄하기만 한데 도로 위를 거슬러 가는 역주행 당신은 그저 위험하기 짝이 없는 도로 위 무법자로만 보일 뿐입니다. 왼쪽 차로가 꽉 막혀 있는데요. 근데 이게 뭡니까? 왼쪽이 막힌다고 핸들 꺾어 반대편으로 넘어와 역주행해오는 레카차입니다. 사고 수습하려다가 본인 차 역시 사고차 된다는 사실 깜빡 잊으셨나 보네요. 난데없이 나타난 대형 레미콘차가 역주행으로 그냥 쓸어버립니다. 무법자 레미콘 트럭이 역주행으로 벌인 4중 추돌 대형 사고입니다. 운전자의 정신 상태까지 의심케 하는 죄 없는 생사람들 잡은 도로 위 무법자 레미콘 트럭의 역주행 초대형 사고입니다. 역주행을 말로만 들었을 때는 이렇게 위험한지 몰랐는데 누르보니까 진짜 끔찍하네요. 네, 역주행 사고는요. 네. 대부분 작은 사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역주행이 했다 해서 사고가 발생했다 하면요. 예. 무조건 사망사고, 대형 사고가 되고요. 예.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역주행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되지만 잠깐의 부주의라든지 실수로 인해서 역주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운전하실 때는 집중하시고 운전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사고를 복귀하고 재난에 대한 정보를 서로 나눠 대한민국 모든 곳을 안전지대로 만들어갈 안전지대 119. 여러분의 안전에 대한 소중한 지혜와 블랙박스 영상 제보를 기다립니다. 네팔에서 강진이 일어난 지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 지금도 복구 작업의 마무리는 아직 까마득하다는데요. 네. 이번에는 산사태까지 겹쳐서 수천 명이 대피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뉴스가 들려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산사태로 인해서 강이 막히면서요. 길이 2km가량의 호수가 만들어졌다고 현지 언론이 전하고 있는데요. 또 네팔도 곧 한국의 장마처럼 비가 많이 내리는 몬순 시기가 다가오면서 이런 호수의 범람이라든지 또 전염병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아직 복구가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인 네팔 국민들에게 지구촌 이웃들의 온정의 손길이 더욱 절실하기만 한데요. 남의 아픔을 같이 나누는 손이야말로 진정 착하고 고귀한 사람의 손이다라는 말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안전지대 119는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항상 여러분의 곁에 있겠습니다. 안전은 결코 선택이 아닌 우리들의 공동 운명입니다.